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C의 유리판 상용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주목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측에서도 SK그룹과의 유리기판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주도주로서의 역할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유리기판을 선점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해당 기술을 선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에 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40-50%대로 나오기 때문에 TSMC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사상 최고로 영업이익 30조 돌파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첨단 패키징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차세대 기술,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내년에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바로 AI 반도체 기술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하지 못하면은 삼성에게 추격을 허용을 하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그런 가능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다. 둘 다 목숨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AI 반도체 시장이 수천조 원 규모로 커지게 되면서 첨단 기술의 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첨단 패키징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로 부각을 받고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최신 HBM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몇 년 동안 엔비디아 퀄테스트 몇 년 안에 통과할 거네, 이번 달 안에 통과할 거네, 퀄테스트 나올 것 같네 만에 하다가 이게 이제 추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을 해버리게 됐겠고요. SK하이닉스는 이 이후로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됐었다. 그래서 AI 반도체 기대감이 나타난 이후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300%가량 폭등을 할 수가 있었겠고,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200조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한 350조 정도, 사상 최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 350조에는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던가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가전 등등 디스플레이 등등 삼성전자가 진행을 하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이미 삼성전자를 뛰어넘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에 이어 첨단 패키징 분야로 사업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겠는데요. 지금 아직 AI 외에 전방산업 회복도 덜 됐다.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이나 회복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뭐 30조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연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다. 이미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이 기록이 되고는 있겠지만 AI 반도체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죠. 그러니까 회복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다. 실적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해주게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도체 기업인데 시가총액 200조도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HBM은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을 하는, 층을 쌓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D램 웨이퍼를 위로 쌓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부서지지 않게 이 층을 잘 버틸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D램에 이런 것들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각 층에 이런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게 되는 일종의 본딩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 현재 이 HBM 쪽에서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열 압착 TC 본딩 방식이 주류입니다.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TCF 필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뭐 시멘트 공구리처럼 이런 것들을 언더필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처럼 이제 열압착 본딩이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열압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TC 본딩이 진행이 될 때 각 층과 각 층 사이에 이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HBM 두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D램을 쌓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쉽죠. 성능 개선이 안 되는 거니까 한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열 압착 이런 것 필요 없이 여기서 전기적 신호를 반도체 칩의 구리 배선을 직접 연결을 해서 아예 그냥 틈이 없이 일체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다이렉트 본딩이다, 이렇게 이제 불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기술이 지금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기술 컨셉은 적층이죠, 적층. 이 적층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TC 본딩이었고, 이 TC 본딩을 SK하이닉스 쪽으로 독점 납품을 해줬었던 게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얘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대 국내 시장 대표 수혜주로 엮이게 되면서 뭐 몇천 %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세대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고 있겠다. 그러니까 차세대 1년 뒤에 2년 뒤에 핵심 기술은 이제 TC 본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쌓아도 얇은 두께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손실과 발열을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원래 지금 HBM 적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솔더블 납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게 워낙 작아지면서 마이크로 솔더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층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층을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D램칩을 붙여버리자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아예 지금 뭐 틈없이 붙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내년부터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는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업계 전반 AI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얘와 경쟁을 하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이 실패를 다시 또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선점을 하려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직접 제조를 하게 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결국에 AI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건 메모리 반도체건 적층이 컨셉이다. 적층이. 이 적층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인터포저 같은 이런 차세대 패키징 전반에 활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방금 보셨었던 것처럼 반도체 표면 구리 돌출 부분을 없이도 직접 붙여버리는 패키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두께를 줄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다. 이
이 지금 현재 접합 부분을 날리게 되면서 웨이퍼가 더 가까워졌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붙여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최근 연구가 되게 되는 게 향후 2.5D 패키징을 넘어서 3D 패키징까지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CPU나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따로 패키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따로 패키징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마더보드에다가 꼽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환이 되게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니어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같은 기판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올려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2.5D 패키징인데, 아예 이걸 넘어서 니어 메모리를 넘어서 일체화를 시켜버리자 메모리를 이 시스템 반도체 위에다가 탑재시켜버리는 기술이 3D 패키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GPU, AI 반도체 위로 HBM을 적층시켜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적층을 위해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I 반도체 컨셉은 적층이다, 적층. 반도체 일체화다. 이 일체화를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층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패키징의 AI 반도체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증가를 하고 다뤄야 되는 데이터 송수신이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AI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 발열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었다 보니까 이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급선무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을 뭐 반년, 1년 동안 출시도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게 됐었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바로 유리기판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AI 반도체의 성능 한계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중요한 기술력으로서 유리기판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 거다. 실제로 이제 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게 될 거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술 변곡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월할 수가 있는 거의 마지막 변곡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이런 지배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니까 퀄컴이라고 하던가 뭐 애플, 아마존, 뭐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기술을 뒤집어 낼 수가 있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기술 변곡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압도적인 그냥 세계 1위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천조 원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이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유리기판 기술에다가 대규모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구에서 이 HBM의 기준을 완화시켜버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제한이 되는 높이가 있었는데 이게 현재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맞추기 힘드니까 조금 높여도 되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초록색으로 높이를 낮춰가지고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이었는데, 이게 낮추다 보니까 기존의 이 TC 본딩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완화가 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력의 등장이 상용화가 1, 2년 정도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1, 2년 뒤로 밀리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용화가 조금 미뤄졌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겠죠. 그래서 현재 기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TC 본딩을 넘어서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서 기대가 되게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비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HBM의 이 본더, 장비 벤더를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본더로는 기술력 수율이 지금 좀 떨어진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한화비전 쪽에서 개발을 한 본더가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 열압착 장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미반도체 쪽에서 수율이 높기는 하겠지만 차세대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 장비의 수율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화비전은 이미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가격보다 10억 이상 비싼 단가로서 한화비전이 SK하이닉스에게 납품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삐져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그런 엔지니어들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20-30%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싸운다 만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 가장 시끄러웠었던 반도체 이슈였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술력으로서 한화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줬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자회사 장비 자회사 세메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미반도체 기술 베껴 가지고 이제 한미반도체랑 소송전도 벌이고 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랑 그냥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HBM 쪽의 기술력이 안 좋았었던 좀 그 이유 크게 하나가 아예 그냥 본원 경쟁력, 디램의 베이스 다이가 안 좋다. SK하이닉스가 더 잘 만든다. 두 번째가 본더였습니다. 본더. 한미반도체 본더를 삼성전자가 쓰지 못하게 되면서 수율이 안 좋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사이가 괜찮죠. 그러니까 이 한화비전이 SK하이닉스랑도 협력을 하고 삼성전자랑도 협력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커다란 그런 투자 모멘텀들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 글로벌 투자사가 최근 지분 5%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모큐브입니다. 3D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 기업이에요. 해당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분야에서 검진 장비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커 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이 이제 원천 기술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이 바이오 쪽보다 오히려 IT 제조업 같은 비바이오 분야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유리기판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비파계 3차원 검사 통해 가지고 이 유리기판의 구조에 손상 없이 내부의 미세 크랙을 검사할 수가 있게 되겠다.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실제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지금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최근에 짚어드렸었던 인디F 남북경협주였죠. 당장 한 몇 거래를 안 돼가지고 30% 40%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이렇게 단타 종목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 정도 투자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 무료 단타방,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화면 맨 위에 보시면요. T로 시작하는 링크 파란색 올려놨거든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